여보, 어린이집에 보낼까? 아니면 육아 도우미를 구할까? 소영이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코로나도 걱정되고 어머니께 한번 부탁드려 볼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괜찮으실까? 지우가 아직 어린데 어머니께서 워낙 지우를 예뻐하시잖아. 그리고 혈육이 돌봐주는 게 제일 안전하고. 사실 옥순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손주 지우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지우를 보러 오시거나 데려가셨고 지우도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미, 할미. 지우가 할머니만 보면 달려가는 모습에 소영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소영과 민수는 시어머니께 아이를 부탁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이가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요. 그럼 우리 지우 할머니가 돌봐줄게. 걱정 마. 옥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집에서 잘 지냈고 소영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소영이 지우를 데리러 갈 때마다 옥수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지우가 오늘도 잘 놀았어요.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지우의 옷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우 옷이 왜 이래요? 지우가 입고 있던 건 소영이 입혀서 보낸 깔끔한 브랜드 옷이 아니라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듯한 화려한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아, 그거? 지우가 놀다가 옷을 더럽혀서 할머니가 사둔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럼 더러워진 옷은 어디 있어요? 빨아놨어요. 내일 드릴게요. 소영은 약간 어색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머리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지우 머리를 자르셨어요? 지우의 앞머리가 뚝뚝 잘려 있었습니다. 소영이 정성껏 길러준 머리카락이었는데요. 지우가 머리가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금 잘라줬어요. 하지만 저한테 말씀 먼저 해주시지. 아이고, 뭐 그런 걸 다 물어봐요? 할머니가 손주, 머리 좀 깎아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옥순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우를 돌봐주시는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지우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할미가 엄마는 아빠라고 했어. 뭐라고?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미가 엄마는 지우 안 사랑해서 할미한테 맡겨놨다고 했어.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지우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옥수는 발뺌했지만 지우는 계속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일만 하고 지우는 안 봐준다고 했어. 할미가. 소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지 아이가 뭐요? 할머니 말이 틀렸나요? 당신이 아이 키우기 싫어서 저한테 맡긴 거 맞잖아요. 첫 번째 큰 갈등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남편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께서 지우한테 이상한 말을 하세요. 무슨 말? 저를 나쁜 엄마라고 하신대요. 지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민수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해 아닐까? 지우가 직접 말했어요. 3살짜리가 거짓말할 줄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우를 돌봐주시는데 그럼 제가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제 아이가 저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게 두고요.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영은 시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식습관의 문제였습니다. 소영은 지우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야채도 먹이고 단 음식은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사탕 줄까? 할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먹어야지. 우리 지우가 먹고 싶다는데. 지우는 할머니 집에서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뭘 그렇게 까칠하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뭐가 나쁘다고. 치아에도 안 좋고 비만도 될 수 있어요. 비만? 우리 지우가 얼마나 말랐는데 비만이 뭐예요? 요즘 엄마들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둘째, 잠자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소영은 지우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것이 소영의 육아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TV 더 볼까? 좋아, 뽀로로 더 봐.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밤 11시까지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너무 늦게 자면 성장에 안 좋아요. 아이고, 가끔 늦게 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규칙. 당신은 아이를 기계로 키우려고 해요? 셋째, 교육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소영은 지우에게 한글이나 숫자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3살이면 기초적인 학습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걸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놀기만 하자. 지우는 할머니와 하루 종일 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지우에게 한글 정도는 가르쳐 주세요. 한글? 그런 건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 않아요? 요즘은 유치원 가기 전에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해요. 아이고, 3살짜리한테 공부를 시켜요? 불쌍한 우리 지우. 할머니는 소영을 마치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처럼 취급했습니다. 넷째, 옷 입히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소영은 지우에게 계절에 맞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혔습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지우를 인형처럼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액세서리, 과한 헤어핀들. 우리 지우 공주님 같네. 할머니는 지우를 공주처럼 차려입혔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놀기 불편해해요. 불편해도 예뻐야죠. 우리 지우가 얼마나 이쁜데. 이런 식으로 갈등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지우를 데리러 갔을 때 지우가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왜 이래요? 아침부터 조금 열이 있더라고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셨어야죠. 아이고, 감기 정도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가 해열제 먹였어요. 해열제를 임의로 먹이시면 안 되죠. 의사 처방도 없이. 소영은 급하게 지우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소영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프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야죠. 제가 기르던 아이가 몇 명인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당신보다 육아 경험이 훨씬 많아요. 경험이 많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육아법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웃기는 소리. 애 키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날의 갈등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이 직접 키우든가. 누가 키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하겠어요. 소영은 화가 나서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수와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데. 도와주신다고요? 제 아이를 망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망치신다고 그래? 지우가 완전히 버릇없어졌어요. 간 것만 찾고, 규칙적인 생활은 안 하고, 공부는 싫어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지우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잖아. 사랑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은 독이 돼요. 당신이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다른 엄마들도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랑 싸워? 저 까칠한 거 아니에요. 제 아이 제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소영은 직장을 그만두고 지우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표 내겠어요. 소영 씨, 무슨 일이에요? 일 잘하는데 왜 갑자기? 아이 때문에요. 제가 직접 키워야겠어요. 소영은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옥수는 소영이 지우를 자기에게서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너 와봐. 네, 어머니.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지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어머니, 소영이도 지우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 할머니가 손주 키우는 게 뭐가 걱정이야? 어머니와 소영이가 육아 방식이 좀 달라서요. 육아 방식이 달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다 잘 커서 결혼까지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민수야,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소영은 집에서 지우를 키우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영의 월급이 없어지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부족해요. 내 월급만으로는 힘들어. 어머니한테 다시 부탁해 볼까?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어린이집 알아볼게요. 어린이집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무료인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지우 교육이 문제라고요. 부부 사이의 갈등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우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할미 만나고 싶어. 지우야, 할머니는 나중에 만나자. 왜? 할미 보고 싶은데. 지우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소영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우의 행동 변화도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지우는 예전보다 때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을래? 지우야, 저녁 먹고 나서. 싫어. 지금 먹을래? 할미는 바로 줬는데. 지우는 할머니를 핑계로 소영에게 때를 썼습니다. 할미는 늦게 잠자도 된다고 했는데. 할미는 TV 더 보라고 했는데. 할미는 괜찮다고 했는데. 모든 일에 할머니를 들먹이며 소영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우가 계속 할머니를 그리워하면 교육이 안 돼요. 차라리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럼 계속 이런 상황으로 살아요? 지우는 갈수록 버릇없어지고, 우리는 계속 싸우고, 결국 민수는 소영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민수가 부산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가족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부산으로 간다고? 옥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요. 새로운 기회 그냥 핑계 아냐?
며느리가 나 때문에 멀리 가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갑자기 왜 부산으로 가? 민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해요. 독립, 웃기는 소리. 지우는 어떡하고? 지우도 함께 가요. 내가 지우를 언제 다시 보겠어?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시댁에서는 큰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형제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를 이렇게 섭섭하게 해도 되는 거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야? 며느리가 떼쓰는 거잖아. 큰형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어머니께서 지우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왜 갑자기 멀리 가려고 하는 거야? 소영도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자신을 비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며느리야, 내가 뭘 잘못했니? 옥순이 소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지우를 학대했니? 굶겼니? 아니요, 어머니. 그럼 왜 지우를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소영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이야. 시아버지가 소영을 질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료로 지우를 봐주셨는데 이게 뭔 배은망덕이야. 큰형수도 가세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작은 형수도 비난했습니다. 소영은 모든 가족들의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소영아, 시댁 가족들이 저를 완전히 악인 취급하네요. 가족들이 좀 흥분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이해요? 저를 지우 빼앗아가는 나쁜 엄마로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결정대로 하자. 부산 가서 새로 시작하자. 결국 소영 가족은 계획대로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옥수는 매일 전화를 걸어서 지우와 통화하려고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보고 싶어. 할미도 보고 싶어. 지우는 할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할미, 언제 와? 할머니가 지우 보러 갈게. 정말, 언제? 이런 통화를 들을 때마다 소영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우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지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할머니가 지우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택배로 과자, 장난감, 옷 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할미가 또 선물 보냈어. 지우는 할머니 선물이 오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불편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교육 방침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거든요. 단 과자들, 교육적이지 않은 장난감들, 화려하고 실용적이지 않은 옷들. 여보,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봐요. 선물을 너무 자주 보내시지 말라고. 어머니께서 손주 생각해서 보내시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지우가 할머니 선물만 기다려요. 저희가 사준 건 시시하다고 하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야지. 멀리 있으니까 더 보내고 싶으신 거야. 이 문제로도 부부간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옥순이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우야. 할머니야.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옥순이 큰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미. 지우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손주 보고 싶어서 왔지.
며칠 있다가 갈게.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보름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왜? 내가 있으면 불편해?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 뭔 준비? 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오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옥순이 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우는 다시 할머니에게만 매달렸습니다. 할미, 이거 해줘. 할미, 저거 사줘. 할미, 함께 자자. 소영이 뭘 하려고 하면 지우는 할미가 해줄게 라며 소영을 밀어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옥순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지우를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할미, 최고. 소영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지우 저녁 시간이에요. 아이고, 조금 더 놀다가 먹어도 되지. 하지만 규칙적인 식사가 규칙, 맨날 규칙이야. 아이가 놀고 싶다는데. 소영은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은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우 보고 싶어 하시잖아. 하지만 저희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렇게 불편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지우 예뻐해 주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예뻐하는 방식이 문제라고요. 결국 또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옥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소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가 왜 이렇게 까칠해?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눈치를 줘?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게 죄야? 옥수는 지우 앞에서도 소영을 비난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지? 응. 엄마가 할미한테 화내. 엄마가 나빠서 그래. 할머니는 지우만 사랑하는데 엄마 나빠. 지우까지 소영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요. 갑자기 이혼은 왜? 시어머니는 저를 못 살게 굴고 당신은 저 편을 안 들어주고 지우는 저를 나쁜 엄마로 보고 제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민수는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소영아, 진정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지금까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말씀드릴게. 하지만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육아 방식이 달라서. 육아 방식. 내가 뭘 잘못 가르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방식이 뭐가 좋다고? 나는 너희 삼형제를 다 잘 키웠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나를 시집에서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내가 지우 사랑하는 걸 막는 거야? 결국 민수도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옥수는 아예 대놓고 소영과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 들으면 안 돼. 할머니 말만 들어. 할미, 알겠어. 엄마는 지우를 사랑하지 않아. 할머니만 지우를 진짜 사랑해. 할미가 더 좋아. 소영은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우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지우는 소영의 말을 아예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손 씻고 밥 먹자. 싫어. 할미가 씻지 말래. 지우야, 정리해야지. 싫어. 할미가 괜찮대. 지우야, 이제 잠자야 해. 싫어. 할미랑 더 놀 거야. 소영은 자신의 아이에게서도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소영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저 친정에 가 있을게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집을 떠나실 때까지요. 소영아, 그렇게 하지 마.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 집에서 남이 된 기분이에요. 소영은 정말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우만 남겨두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없는 동안 지우는 완전히 할머니에게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잠깐 외할머니 집에 갔어. 엄마 안 와도 돼. 할미만 있으면 돼. 지우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살짜리가 엄마를 거부하다니요. 더 문제가 된 건 지우가 완전히 버릇없어진 것입니다. 할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허용하니까 지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미, 물 갖다 줘. 할미, 옷 입혀줘. 할미, 밥 먹여줘. 4살이 다 되어가는 지우가 아기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너무 의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할머니가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지우 나이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해요. 아직 어린데 뭘 스스로 해. 할머니가 다 해줄게.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지우가 독립심이 없어져요. 독립심. 4살짜리한테 무슨 독립심이야? 며느리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민수는 어머니와도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편 친정에 간 소영은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딸이 참 힘들었겠구나. 시어머니께서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도 손주 사랑해서 하시는 일 아니겠니? 사랑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랑은 독이에요. 소영의 어머니도 딸의 고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대화로 풀 수는 없을까?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안 돼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소영은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소영을 만나러 친정으로 왔습니다. 소영아, 집에 가자. 시어머니는 언제 가세요? 그게 아직. 그럼 저는 못 가요. 소영아, 지우가 엄마를 찾아. 정말로요? 할머니만 좋다고 하던데. 민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우가 엄마를 전혀 찾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잖아. 그럼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보세요. 육아는 저희가 하겠다고. 어머니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저는 못 들어가요. 결국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집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어쩔 건데? 며느리가 집을 나간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 소영이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지우 교육은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 무슨 교육을 그렇게 어려워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게 교육이야? 그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요. 규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행복과 소영이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옥수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거 맞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내가 지우 사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요. 방식이 다르면 내가 바꿔야 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세대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옥수는 전통적인 시댁 문화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현대적인 핵가족 문화에서
부모가 아이의 교육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지우 교육은 소영이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가 참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양보? 내가 뭘 양보해? 난 손주 사랑하는 것뿐인데. 옥수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할미, 머리 아파. 지우가 40도가 넘는 고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응급실에 입원시켰습니다. 뇌수막염 의심소견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민수는 깜짝 놀라서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아, 지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무슨 일이에요? 뇌수막염 의심이래. 지금 응급실에 있어. 소영은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지우를 본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지우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엄마? 할미. 지우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았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소영과 민수는 병원에서 지우를 간병했습니다. 다행히 뇌수막염은 아니었고 심한 감기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옥수는 지우가 아플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부모여야 했고 의료진들은 할머니가 아닌 부모와 상담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옥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소영도 변했습니다. 지우가 위험에 처했을 때 평소의 갈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만 건강하면 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우가 회복된 후 세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나 봐요. 소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야. 내가 너무 고집부렸어. 옥순도 사과했습니다. 지우가 아플 때 보니까 알겠더라고. 결국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어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도 중요해요. 다만 방식을 조금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서로 양보하자. 이날을 계기로 세 사람은 새로운 합의를 이뤘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생활 규칙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 등은 부모가 정한다. 둘째, 할머니는 지우와 놀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교육적인 결정 유치원, 학습 등은 부모가 한다. 넷째, 큰 결정들은 서로 상의한다. 이런 원칙들을 세운 후에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옥수는 부산에 한 달 더 있으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우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책 읽을까? 응. 할미. 옥수는 지우에게 단 음식을 주는 대신 책을 읽어주거나 공원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소영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할머니 덕분에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지우가 똑똑해서 그래.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옥순이 서울로 돌아갈 때 지우는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할미, 언제 또 와? 할머니가 또 올게. 그때까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응. 약속. 지우도 이제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를 모두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순이 떠난 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줄일게.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작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6개월 후, 소영은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 지우를 맡겼지만 주말에는 할머니가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미, 지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야, 저녁 먹고 할미랑 놀자. 응. 하지만 엄마가 9시에 자라고 했어. 그래. 그럼 9시까지만 놀자. 지우도 규칙을 지키면서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순도 많이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말 많이 했구나. 아이한테는 규칙이 필요해. 옥순은 손주 사랑과 올바른 교육이 다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영도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지우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1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모의 체계적인 교육을 모두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할미가 언제 와? 이번 주말에 오신대. 야호, 할미랑 놀 거야. 그런데 숙제는 먼저 할 거야. 지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즐거움과 책임감을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옥순과 소영 사이의 갈등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며느리야, 지우 유치원은 어디로 정했어? 어머니와 상의해서 정하려고 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함께 알아보자. 이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상의합니다. 민수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서 지우 피아노 학원 보내고 싶어 하세요. 좋네. 지우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럼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 간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갈등들은 있습니다. 할미가 또 과자 사줬어.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지우가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요. 아, 미안해. 지우가 너무 좋아해서 조금씩만 주세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작은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지우는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우가 어때요? 지우는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예요.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고루 받아서 그런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조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순도 손주의 성장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다니 며느리가 잘 키운 것 같아. 어머니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소영은 둘째를 가졌습니다. 어머니, 둘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잘해보자. 서로 의견 맞춰가면서. 네, 어머니.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우도 동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마, 동생도 할미가 사랑해줄까? 그럼 할머니는 너희들을 모두 사랑하셔. 좋겠다. 동생도 할미랑 재미있게 놀 수 있겠네. 지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가족에게는 갈등보다는 사랑과 이해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은 있을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우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가 항상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옥수는 첫째 지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둘째 서준이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지우보다 더 예쁘네. 어머니,
둘 다 예쁘죠. 그래도 서준이가 더 할머니 닮은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옥순이 서준이에게 더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우야, 동생이 더 어리니까 할머니가 동생을 더 돌봐야 해. 왜? 나도 할미가 좋은데. 지우는 이제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6살 지우에게는 이런 상황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영은 이런 상황을 보며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우도 아직 어려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죠. 하지만 서준이가 더 손이 가니까 지우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또 다시 갈등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우는 할머니가 동생만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미가 서준이만 예뻐해.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지우도 똑같이 사랑해. 아니야. 서준이한테만 선물 사주고 서준이만 안아주고. 소영은 지우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서운해해요. 뭘 서운해해? 할머니가 서준이만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닌데? 지우도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실제로는 서준이에게 더 집중하고 계세요.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갓난아기인 서준이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우에게도 똑같이 관심을 보여주세요. 서준이 돌보는 시간만큼 지우와도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우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우 숙제는 했니? 응. 했어. 하지만 옥순이 오는 날에는 지우가 숙제를 대충 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미가 오니까 숙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어. 지우야, 숙제는 먼저 하고 할머니와 놀아야지. 하지만 할미가 또다시 할머니의 허용적인 태도와 부모의 규칙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영은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지쳤습니다. 여보, 시어머니와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해야 하나? 어머니께서 많이 바뀌셨는데 아직도 불만이야? 바뀌신 건 맞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잖아.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 오는 날과 평상시가 다르니까. 이런 갈등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소영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구나. 하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구나. 실제로 큰 틀에서는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소영의 육아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소영도 시어머니의 사랑 표현을 인정했습니다. 지우와 서준이도 할머니의 사랑과 부모의 교육을 모두 받으며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그런데 숙제는 먼저 할게. 그래, 지우야. 할머니도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지우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소영은 뿌듯했습니다. 서준이도 2살이 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엄마. 서준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구분해서 부르며 둘 다 좋아했습니다. 옥순도 이제는 두 손주를 비교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우는 똑똑하고 서준이는 활발하네. 어머니, 맞아요. 둘 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러게, 우리 손주들이 다 특별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터지곤 했습니다. 지우가 8살이 되던 해, 지우가 친구와 싸우고 울면서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왜 울어? 친구가 나를 놀렸어. 소영은 지우와 대화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왜 놀렸을까? 지우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침 와 있던 옥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뭘 잘못했다고. 친구가 나쁜 거지. 할미 말이 맞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우는 할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소영은 이런 상황이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뭘 객관적으로 봐? 우리 지우가 상처받았는데. 하지만 일방적으로 지우 편만 들면. 그럼 뭐 어떡해? 남이 편을 들어줘? 또다시 교육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영은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손주가 상처받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위로하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지우는 영리하게 상황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에게 혼나기 전에 할머니에게 먼저 말하고 할머니가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할미,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왜? 친구가 또 괴롭혔니? 응, 그런 것 같아. 지우는 진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할머니의 동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소영은 이런 지우의 행동 변화를 보며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여보, 지우가 할머니와 저 사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잘못했을 때 할머니에게 먼저 가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럴 리가. 지우가 그렇게 영리할까? 8살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며칠 관찰해본 후 소영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이네. 지우가 상황에 따라 할머니와 엄마를 구분해서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지우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영과 민수는 옥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는 숨기고 할머니에게만 말해서 편을 들어달라고 해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할머니한테 의지하는 거지.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우가 책임감을 배우지 못해요. 책임감? 8살짜리한테 무슨 책임감이야? 또다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가 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먼저 가서 친구가 나한테 화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가 너무 심하게 화냈구나 하며 지우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알고 보니 지우가 먼저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왜 할머니에게 거짓말했어? 거짓말 안 했어. 친구가 화낸 건 맞아. 하지만 내가 먼저 친구 물건을 망가뜨렸다는 건 말하지 않았잖아. 이때 옥순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도 정말 일어난 일을 말해야지. 할미, 미안해. 이 사건을 통해 옥수는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구나. 아이가 영리하게 상황을 이용하네. 어머니, 지우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때로는 엄격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앞으로 조심할게. 이 사건 이후 옥순의 태도가 조금 더 변화했습니다. 여전히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잘못했을 때는 혼내기도 하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지우야, 친구에게 사과해야지. 하지만 할머니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사과하렴. 지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새로운 태도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지우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고,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내가 먼저 장난을 심하게 쳤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에게 사과해야겠어. 소영은 지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서준이도 3살이 되면서 형을 따라 조금씩 규칙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밥 먹기 전에 손 씻자. 응. 할미. 서준이도 손 씻었어. 서준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규칙을 지켰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순도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정말 착하네. 이제는 규칙을 지키는 것도 칭찬받을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10살, 서준이가 5살이 된 지금, 이 가족은 나름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손주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이제는 사랑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조건 허용하는 대신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고 교육적인 부분은 부모에게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소영도 시어머니의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시어머니의 방식이 자신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와 서준이는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모의 체계적인 교육을 모두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미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가르쳐줘. 지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다른 갈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과 아이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공통의 목표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소중한 것 같아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할미, 엄마, 나는 둘 다 사랑해. 지우가 두 사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서준이도 달려와서 함께 안겼습니다.